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한 지 좀 됐는데, 그동안 뭐 전쟁도 나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건 없고,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어떻게 현금 보유를 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야 될 주식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나 간단히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솔직히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최근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주식시장에서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요. 그렇다 보면 뭐를 하면 안 되냐, 뭐를 제일 하면 안 되냐, 레버리지, 뭐 세배 ETF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 등락폭이 같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원금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지금 현재도 경제가 식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실물 경제는 식고 있는데 지표상으로는 이를 또 반박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지켜봤다가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 그때 레버리지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 근데 한동안은 좀 그러기가 쉽지 않을까. 한번 반등을 확 해서 이제 가나하고 레버리지를 넣으면 그 다음날 다시 훅 떨어지고, 계속 반복이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어떤 큰 돈을 하기에는 굉장히 저처럼 순간 돈이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최근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돈을 버는 건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게 지금 최고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일수라고 그러죠. 이제 불법 개인 사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들 돈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조금은 이제 신용이 안 좋은,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담보를 맡기고 뭐 이자 뭐 10% 이상 이렇게 돈을 빌려 쓰는 사람, 돈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텐데, 뭐 너무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늘 뭐 뉴스인데, 우리나라 강남에 120억을 주고 뭐 한 4, 5층짜리 5층짜리 서초동, 강남 서초동에 5층짜리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건물주인데, 최근에 대략 이 5개 층을 통 털어서 한 월 3천만 원 정도를 여태까지는 받았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고 월 3천만 원이라는 거는 120억의 3%를 받는 거예요. 3%. 근데 현재는 이 3%에도 아무도 들어오질 않아서 지금 월 2,400, 2%로 낮췄다. 2% 낮췄는데도 현재 임차인이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스 많이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겠죠. 120억을 20억짜리 건물에 2%도 받기가 힘들다. 근데 이 건물이라는 건 어때요? 사람이 없어도 유지보수 비용이 나갑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관리비가 나가죠. 그렇다라는 건 실상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금씩 까먹는 이런 현상인데, 반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국 단기 채권, 이 SHV를 가지고만 있어도 뭐 등락폭이 0.5% 미만, 극단적으로. 근데 0.5%라는 건 지금 이게 일봉인데 제일 밑단에서 제일 상단까지 0.5%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변동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 ETF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현재 5%입니다. 강남의 건물주보다도 훨씬 낮죠.
120억에 5%면은 이 사람 정말 좋아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한국만 예를 들어도 현재 한국 상황 같은 경우도 자, 채권, 뭐, 토스 같은 데 보면 장외 채권 같은 거 이제 토스가 중개를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 장외 채권들 보면은 현재 뭐 캐피털 회사들 채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5에서 6%씩 줍니다. 뭐 만기가 많게는 뭐 3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왜 그래요? 얘네들 이렇게 채권 5, 6%에 발행해서 더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노다지라는 거예요, 노다지. 물론 얘네들이 너무 무리해서 언제 경제가 갑자기 확 빠져서 얘네가 뭐 부도가 나거나 파산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좀 지양하는 편이고 이걸 할 바에는 그냥 SHV를 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돈놀이 하는 게 지금 최고입니다. 돈놀이 하는 게. 강남 건물주도 필요 없고 120억에 5%면은 6천만 원이죠. 연 500. 아니. 월 6천? 월 6천? 아니다. 맞나? 6억이니까 대략 뭐 5,200? 5,200? 맞죠? 10%면 12억, 5%면 6억. 그러면 월 5천. 6억. 맞죠? 갑자기 왜 이러지? 여하튼 이런 식으로 지금 돈놀이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확실하게 하자면 미국의 단기 채권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 현금 보유를 하겠다라는 게 현금 보유를 한다 그러면 순수하게 캐시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유한다? 이런 걸로 보유한다. SHV 월 배당이고 배당 낙일이 월 말인가 월 1일인가가 배당 낙일이에요. 근데 배당 낙일에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난 단순하게 주식 차익도 먹겠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사면은 그 주가가 반영이 돼서 뭐 배당 낙일에 사나 언제 사나 다 거의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현금 보유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월 이자도 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간단히 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현재 이쪽 굉장히 안 좋죠. DRN 같은 경우 부동산 섹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채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채권 TMF, TLT.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사실 TMF를 일전에 6.4 그다음에 5점 몇이었나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그걸로 말씀드린 게 한 번은 반등이 오지 않겠나 그 맘때쯤 해서. 근데 사실 그렇게 뭘 먹을 만한 반등이 오질 않았어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근데 뭐 지금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겠는 건 우선은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MF는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건 확실하고,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지금 채권을 사서 금리가 낮아지는, 그리고 그 침체를 먹겠다는, 이제 이게 가장 크죠. 금리가 낮아질 거다. 우선 침체는 뭐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겠. 그러니까 일단 지우고, 자, 금리가 낮아지는 이거를 먹겠다는 건데, 자, 바꿔 생각해 보면 현재 은행 섹터가 정말 안 좋죠. 정말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이유가 뭐예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섹터가 오르겠죠. 그럼 이 TLT 채권과 은행을 비교해봐요. 채권과 은행. 채권은 금리가 낮아지면 떨어지겠죠. 하지만 어때요?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금리가 높아서 뭐 채권이 여기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가 한없이 낮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현재 10년물 채권이 4.7, 4.8 사이인데, 아무리 낮아져도 사람들이 3.5에서 4.0 사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정도의 느낌을 먹고 그냥 다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느낌이죠. TMF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살살 녹고 여기서도 살살 녹겠죠. 여하튼 요거를 먹고 이제 끝내는, 요거를 먹고 끝내는 그런 느낌이라면, 은행은 어때요? 은행은 바닥에서 사면 쭉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쭉 들고 갈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올라가겠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그러고 나서 계속 쭉 가겠죠. 계속. 그래서 만약에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금은 채권과 은행을 놓고 봤을 땐 은행을 사는 게 맞아요. 은행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은행주도 왔다 갔다 하지만, 보면 TLT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계속 유지가. 몇 년? 2012년부터 19년.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요거를 먹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면 뭐 한 요 정도를 먹자고. 그럼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겠죠?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요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인덱스는 S&P랑 다우, 나스닥으로 할게요. 러셀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배당률을 3% 이상인 애들로 한번 잡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놓고, 자, 마켓 캡이 큰 거부터 봅시다. 마켓 캡 큰 거 순으로 보면, 일단 쉐브론, 제가 너무 사고 싶은, 사실은 이것도 제가 지금 몇 달 전에 NRGU 그때 제가 계속 사시라고
그거는 이전 채널 방송이었는데, 그때가 요때예요. WTI 선물 한 67, 8불 정도 될 때, 그때 NRGU가 아니라 요거를 샀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그냥 편하게 주식하면서 쭉 들고 가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레버리지를 맞추면 참 좋죠. 뭐 먹을 때 막 1, 20%, 많게는 30% 이렇게 먹고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또 맞춰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지켜봐야 될 종목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추후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담아야 될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는 ETF로 이제 가져갈 거고, 그리고 약간 번외로 코카콜라 같은 경우 좋죠. 사실은 지금서부터 조금 뭐랄까 그냥 맛보기 정도의 수량을 좀 산다라는 건 괜찮아 보여요. 근데 뭔가 큰 돈을 치기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냥 나는 뭐 주식 없이 지켜보는 건 너무 심심하다 한다면 맛보기 정도로 좀 사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맛보기로 사놓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네, 여하튼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보면은 지금 현재 60월 라인이죠. 이 브라운 라인인데, 보면은 사실 어떤 큰 이슈가 있지 않다면 현재 60월 라인에 60 라인에 2015년 한 번, 16년 한 번, 17년에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18년 한 번, 거의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이벤트다. 그런 이벤트. 그래서 보면 이 배당률은 지금 조금 다를 거예요. 업데이트가 매일매일 되지 않기 때문에 핀비즈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 3%가 넘는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배당 고점이 거의 4불은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고, 거의 4불, 한 3.8, 3.9 정도가 가장 역사상 높았던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배당률로 따지면 그냥 여기서 치면 나오나?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타이밍 큰 돈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당률이 한 3.7, 3.8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뭉텅이로 한 번, 두 번, 세 번 딱딱딱 세 번 정도 치면 되겠죠. 그러면 거의 바닥 비스무리하게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좀 너무 그렇다, 심심하다, 또 올라갈까 겁난다 하면 지금 좀 맛보기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그래봤자 테슬라나 이런 것처럼 막 몇십 프로가 빠지고 막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당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쯤이 바닥 언저리가 아닐까라고, 코카콜라도 그렇고 지금 그 밑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현재 지난번 영상에서도 봤지만 120 라인을 뚫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23 21에서 23 어딘가? 그래서 한 22불 정도? 21.5? 뭐 요 정도쯤이 되면 배당률이 한 4% 가까이 4%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BAC를 좀 볼까? 네, 지금 현재 배당률이 3.7이 또 더 올랐죠? 3.7이 더 올랐죠? 만약에 오늘 또 빠지면 더 오를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한 번만 더 다운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주수면 굉장히 좋지 않나. 근데 이것도 코카콜라랑 마찬가지. 맛보기로 일단 좀 사놓으면 이거 올라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고, PE도 보면은, 프라이스 투 어닝도 보면은 7.41. 솔직히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PE다. 그래서, 한 차례 더 다운이 되면 PE가 한 7점 초반 정도, 7.1, 2 정도면 어떨까? 가치 투자자들이 보통 미국 주식 평균, S&P 500 평균 PE, 물론 나스닥이 많이 PE를 높이긴 하지만 평균 PE 15로 보고 있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게 15까지 평균으로 잡긴 좀 그렇고 한 10 정도를 평균으로 보면 돼요. 10에서 한 11 정도? 그 정도로 평균으로 보면 돼요. 11도 좀 넘나? 한 10 정도? 10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10 정도.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요 정도가 평균값 PE 역사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경우 PE가 그래도 한 21.9죠. 아직. 좀 더 내려왔겠죠, 이제. 21.몇. 그래서 요렇게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SHV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연금 거기 넣을 거 빼고 전액 현금이라 사실은 기대하는 한 차례 더 다운그레이드 한번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우. 그래서 이걸 사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혹은 코카콜라는 이제 언제까지 보유할지 모르겠지만 10년, 15년, 20년 언제까지 보유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워렌 버핏처럼 영원히 내 거다. 저 두 개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왕 좀 본 김에 다른 거 뭐 있나 보면은 파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다우에서 아마 쫓겨났죠? 다우에서 파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태 안 좋아요. 굉장히 상태는 안 좋은데 배당은 지금 5%가 여기 핀비즈에 찍혀 있는데 PE도 8.79.
근데 사실은 이 제약 쪽은 어차피 헬스케어 ETF를 저는 추후에 중점적으로 때려낼 거기 때문에 좀 그렇고, 웰스파고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를 섞어서 사도 되고, 워렌 버핏 그런 거 잘하죠. 뭐 통신주 같은 경우는 버라이즌을 좀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갖고 있죠. 버라이즌, 그리고 뭐 T모바일이 지금은 이제 대세긴 하지만 T모바일을 많이 사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같은 섹터의 여러 종목을 담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좀 볼만한 게 그러면 버라이즌은 어떠냐? 근데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아요, 지금.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커렌트 레이시오가 현재 자산, 유동자산 이런 현금 보유 비중이 1이 안 돼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이게 지금 배당률이 8.57인데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 거의 9% 가까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업성이 너무 안 좋아요, 버라이즌이. 그래서 완전 맛이 갔어요. 특히나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T모바일을 너무 얘기하기 때문에. 레이커스 그 천장에 항상 광고하는 게 T모바일인가? 예, 여튼 버라이즌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겠다, 이거.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게 있죠. 종목 어설프게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가면 그 밑에 계속 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그나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도 한번 만약에 근데 워낙 섹터 따라가는 거라 반도체 섹터는 그렇긴 한데 일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배당도 3%가 넘고 PE도 낮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18.66. 마진이 어마어마하죠. 마진이. 이게 뭐 하는 애냐? 딱 보여드리면 차량용 반도체 회사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과 차 쪽이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차량 쪽은 생각보다는 부동산보다는 이제 단위가 더 적기 때문에 타격은 그보단 덜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금액에 살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좀 이것도 좋은 가격에 산다면 장기간 들고 갈 만한 그런 나스닥에 몇 안 되는 종목일 것 같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 온세미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자주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뭐 배당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쭉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그런 반도체 뭐 설계도 하고 만들고 이런 업체예요.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여차하면은 큰 폭의 하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럼 뭐 그때나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해요. 지금 가격이. P 같은 경우 20.549. 그래도 많이 빠진 거예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0이 넘죠. 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코카콜라,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요 정도를 좋은 가격에 사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많죠. 뭐 골드만삭스, 블랙락, 시티. 그래서 보면은 다 유틸, 헬스케어, 파이낸셜, 리얼 에스테이트 이쪽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3M도 있네. 3M. 딱 겉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몇 년도? 지금 여긴데 근데 보면은 마진 쪽이 완전 무너져 있죠. 잠깐만, 저도 이거는 지금 방송하면서 처음 보는데, 현재 배당이 6.84%. 그러니까 지금 6.84%라는 거는, 배당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주네요. 밑엔 더 안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지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이게.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행, 돈 굴리는 데다 보니까 지금 채권이 문제지. 근데 지난번에 은행 사태 있을 때 검증이 다 됐죠. 큰 은행들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어떤 그 공포심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또 순간 근데 사실 중소은행처럼 뱅크런이 난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리 그 돈을 빼서 어떡할 거야? 집에 갖고 있을 거야? 금으로 바꾸나? 완전 현물로? 코카콜라 뭐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상태인데 무너지는 걸 사야지. 이거에 혹해서 이걸 무시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잠깐만 또 한번 볼까요? 리얼티 인컴
음, 리얼티 인컴. 어, 어, 물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그 소매 쪽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쪽에 건물이 많긴 한데 어쨌든 부동산 섹터는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부동산 섹터 이게 추후에 크게 먹을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섹터인데 문제는 앞이 안 보인다. 가 문제죠. 앞이 안 보인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수익성이 안전해도 주가가 무너지는 거겠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설계는 은행 섹터 하나 사고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쪽 사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 만약에 근데 약간 좀 무섭긴 한데 비중은 많이 안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사게 돼도. 그리고 당연히 헬스케어 쪽이 이제 중심이 될 건데 이걸 만약에 부동산 섹터가 주저앉으면 그때 크게 들어가 볼까 또 진지하게 좀 생각 중이에요. 진지하게. 여하튼 지켜보고 뭐 대략 요 정도. 어디 갔지? 네, 그래서 요렇게 살펴봤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이 지금까지 보면은 나스닥이 제일 조금 빠지고 그 다음에 S&P 500가 좀 더 빠지고 다우가 제일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일단 프리마켓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이제 느낌이 돼가고 있죠. 다우가 제일 적게 빠지고 그 다음에 S&P 500가 좀 더 빠지고 나스닥 100가 제일 많이 빠지고 그리고 러셀.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빠질만치 빠졌다. 이제 정말 그 어떤 큰 폭의 하락은 다 빠지지 않았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지느냐.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약간 꺾냐, 뭐 다시 꺾고 뭐 내려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마이너스는 감안이 되지 않았나. 계속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저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고. 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해요. 이 주식을 뭐 한 막 열댓 개 막 저는 이렇게
사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응축된 그런 걸로 쭉 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마음 편하게. 기회가 되면,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현금은 SHV로 놔두고, 어, 타이밍이 왔을 때 그걸 팔아서 이제 매수를 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버는 월급들 계속 집어넣어서, 뭐 지금까지처럼. 하여튼 저는 무조건 이제 남는 돈 다 주식 계좌에 때려 넣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정말 어떤 이거는 승부다 했을 때는 거기에 또 크게 승부를 걸겠지만 대략적인 기본 틀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또 방송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